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전 세계 선박의 93%를 단 세 나라가 만듭니다. 한국, 중국, 일본.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을 합쳐봤자 점유율은 단 7%입니다. 근데요, 중국이 63%로 압도적 1위인데 한국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왜일까요? 바로 점유율이 높은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글로벌 조선전쟁의 지도를 완성합니다.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용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숫자 하나.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85%에서 93%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과 기타 국가를 합쳐봤자 7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와우, 사실상 아시아 3국의 점유율이 90% 이상이라니 사실상의 독점이군요. 네, 2025년 기준 글로벌 조선시장 규모가 약 1,662억 달러, 한화로 약 225조 원이에요. 2034년에는 2,741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고요. 이 거대한 시장을 네 진영이 각자의 전략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국은 CGT 기준 수주 점유율 약 17%, 건조량 기준 약 27에서 28%예요. 수주 점유율이 건조량보다 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5편에서 배운 CGT의 특성이에요. 아, 한국이 CGT 환산 계수가 높은 고부가 가치 선종에 집중하니까 척수는 적어도 실질 매출은 크다는 거죠.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핵심 전략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LPG 암모니아 운반선 등의 기술 장벽이 높은 선종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LNG선에서 한국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에요. 3편에서 다룬 BOR 0.07%의 화물창 기술, 마크3 플렉스 시스템, 숙련된 극저온 용접 인력, 이런 것들이 한국의 LNG선 수주 잔량을 전 세계 대다수로 유지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그럼 약점은 없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사실 가장 큰 약점은 인력이에요. 그걸 반증하는 통계가 외국인 노동자가 2021년 약 4,640명에서 2024년 말 22,2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어요. 대형 조선소 현장 인력의 약 20%가 외국인이에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그 기술을 실행하는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4편에서 다룬 거제 2030대 인구 46% 감소의 결과가 여기 나타나고 있군요. 한편에서는 2030대 실업률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곳에서는 인력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그리고 중국은 수주량 기준 약 70%, CGT 기준으로도 압도적 세계 1위, 건조량도 53%, 그야말로 물량의 제왕이에요. 오, 그럼 중국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는 누구예요? 중국 선박 집단공사 CSSC입니다. 2025년 정식 통합 승인을 받은 초거대 국영기업이에요. 단일 기업으로 전 세계 수주량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산하에 후동중하, 강난, 대련, 상하이 외고교, 양쯔강 조선소 같은 세계 수준급 조선소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 점유율이 63%인 건 알겠는데 주로 어떤 배를 만들어요? 혹시 한국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과거에는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 같은 저부가 선종이 주력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LNG선에도 진출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수주한 QC 맥스 27만 1200m급 LNG선 24척이에요. 기존 표준형 174만 CBM보다 50% 이상 큰 초대형인데 증발률 0.085%를 구현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네요.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CSSC 산하에 어떤 조선소들이 있나요?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면 후동중하, 흐덩증하가 중국 내 LNG선의 선구자예요. QC맥스를 만드는 곳이 여기에서 건조해요. 그리고 강난조선소, 쥐앙난은 LNG LPG선과 고부가 탱커에 집중, 상하이 외고교, SWS는 VLCC와 벌크선, 그리고 최근 크루즈선에도 도전 중, 양쯔강 조선소, 양지지양은 최대 민영 조선소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주력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조선소들이 전부 하나의 국영기업 산하에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맞아요. 이게 중국 조선업의 핵심 특징이에요. 국가 차원의 수직 통합. 비단 조선소뿐만 아니라 철강 공급, 금융 지원, 기술 개발까지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해요. 2024년 중국의 대체 연료 선박 수주 비중이 78.5%에 달했는데 이건 중국이 단순히 싼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친환경 선박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소개하신 QC맥스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QC맥스는 27만 1200m급 LNG선이에요. 한국의 표준 규격인 174만 CBM보다 50% 이상 큰 용량이에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단위당 운송 비용을 12% 절감할 수 있는 설계인데 중국이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24척을 수주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LNG 시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걱정되어야 될 상황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우선 낙관론은 한국이 QC맥스를 안 가져간 건 도크 효율성 때문이지 기술 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표준형 두 척이 QC맥스 한 척보다 매출과 이익이 높거든요. 비관론은 중국이 이 대형 프로젝트로 건조 경험을 쌓으면 장기적으로 표준형 시장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QC맥스의 화고창 시스템은 프랑스 GTT의 노56 슈퍼 플러스 라이센스를 사용해요. 증발률 0.085%를 구현했는데 한국의 0.07%에는 아직 못 미쳐요. 기술을 빌려 쓰는 것과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것, 세 차이가 여기 있어요. 다만 중국의 시장 확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 엔진. 6편에서 다루듯이 중국 선박용 엔진 수입의 70%가 한국산이에요.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 국산화율도 낮고요. 둘째, 정부 보조금 의존. OECD에서 중국 조선소의 직접 보조금,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이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유시장에서의 순수 경쟁력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 일본은요? 일본 조선사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일본은 틈새 전략이에요. 벌크선, 자동차선, 중소형 탱커에 집중합니다. 이마바리, JMU, 오시마 같은 조선소가 자국 화주와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요. 이 편에서 일본 선주가 자산가치 2,063억 달러로 세계 1위라고 했죠. 자국 선주와의 긴밀한 관계가 일본 조선업의 생명선이에요. 아, 하지만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일본의 점유율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한때 세계 1위였잖아요. 4편에서 다뤘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그리고 불황 때에 소극적 방어를 택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도크를 폐쇄하고 인력을 내보내면서 LNG선 같은 고부가 선종 진입의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일본의 평균 조선소 규모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현저히 작아요. 지속적인 설비 투자도 안 되다 보니 대형 도크가 부족해서 VLCC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짓기 어렵고 LNG선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예요. 하지만 일본만의 강점도 있어요. 자국 선사 NYK, MOL, K라인과의 장기 계약 관계가 매우 강해서 해외 시장의 변동에 덜 흔들려요. 이 편에서 일본 선주의 자산 가치가 2,063억 달러로 세계 1위라고 했잖아요. 자국 선주가 자국 조선소에 꾸준히 발주하는 구조가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안전판만으로는 글로벌 점유율 하락을 막을 수 없는 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네, 유럽은 좀 특이할 것 같아요. 크루즈선 이야기가 나왔던 거를 기억하는데요. 유럽은 점유율 7% 이하지만 크루즈선은 사실상 독점이에요. 이탈리아의 피칸티에리, 독일의 마이어베르프트. 크루즈선이 왜 유럽 독점이냐면 배 안에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그 인테리어 공급망이 유럽에만 있거든요. 가구, 조명, 전기 시스템, 엔터테인먼트 설비까지. 단기간에 이 공급 생태계를 통째로 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크루즈선을 왜 아시아에서는 못 만드나요? 크루즈선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가지예요. 객실 인테리어, 레스토랑, 극장, 카지노, 수영장 설비까지. 이 부품들의 공급업체 대부분이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에 있어요. 공급 생태계 자체가 유럽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 조선소 하나를 옮기는 건 가능해도 수만 개의 공급업체의 생태계를 통째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피칸티에리 이탈리아와 마이어베르프트 독일이 크루즈선을 독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국의 CSSC가 첫 번째 국산 크루즈선을 만들었지만 아직 내부 인테리어 공급망은 거의 전부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진정한 독자 경쟁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유럽은 특수선의 성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좋아요. 정리하는 김에 선종별로 누가 만드는지 한 장의 지도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LNG선은 한국이 압도적, 최근 중국이 QC맥스로 추격 시작, 일본은 참여 불가. 15,000 TEU 이상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한국과 중국이 경합,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 비중 상승. 벌크선은 중국이 장악, 일본이 틈새, 한국은 거의 안 받음. BLCC급 탱커선은 대형은 한국, 중소형은 중국이 경합. 전편에서 언급한 수에즈막스급 탱커는 대한조선이 특화. LPG 암모니아선은 한국이 강세, 이 선종은 친환경 전환의 핵심 선종. 크루즈선은 유럽 독점. 자동차선은 일본과 중국. 잠수함 함정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 기타 미국과 유럽. 와우,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한국은 하이테크, 중국은 볼륨, 일본은 틈새, 유럽은 특수. 대략은 맞지만 중국이 하이테크 영역을 빠르게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QC맥스가 그 시작이에요. 2부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이 추격의 실체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시장 구조를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건 친환경 선박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주문된 선박 중 약 37%가 대체 연료 선박이었고 전체 수주 잔고의 47%가 친환경 선박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 향후 만들 배들의 거의 절반이 친환경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이 현재의 경쟁 우위예요. LNG 추진, 메탄올 추진, 암모니아 엔진. 8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규제가 곧 수주라는 공식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가별 대응도 다르겠죠? 네, 크게 달라요. 한국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세 연료 모두에서 건조 실적과 엔진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HD 현대 미포가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피더선을 인도했고 HD 현대 엔진이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했어요. 중국은 LNG 추진선의 건조에는 진취했지만 친환경 엔진은 아직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중국의 대체 연료 선박 수주 비중이 78.5%로 높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 기술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친환경 벌크선에 집중하고 있어요. LNG 이중연료 벌크선이 주력인데 자국 선주들의 ESG 요구에 맞추는 전략이에요. 유럽은 메탄올 추진 크루즈선에서 독자적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좋아요. 친환경이라는 같은 트렌드에도 국가별로 접근 방식이 다른 거군요. 이 차이가 앞으로의 점유율 변화를 결정짓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조선 분업 구조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 힘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7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글로벌 조선전쟁의 지도를 정리하면 시장 규모 1662억 달러, 아시아 3국이 85에서 93%, 한국은 CGT 17%, 건조 27에서 28%, LNG선 초대형 컨테이어 VLCC 집중, BOR 0.07%의 기술 장벽, 약점은 인력, 외국인 20%, 중국은 전 세계 수주의 70%, 건조 53%, 국영 CSSC 중심, QC맥스로 LNG 진출 시작, 약점은 엔진과 보조금 의존, 일본은 틈새 전략, 벌크 자동차선, 자국 선주와 결속, 약점은 고령화 설비 노후화, 유럽은 점유율은 7% 이하, 크루즈선 독점, 크루즈선의 경제적 해자는 인테리어 공급망, 친환경 선박이 수주 잔고의 47%로 기술 경쟁의 새로운 전장, 한국은 새 연료 모두에서 선도, 중국은 LNG 진출 중이나 엔진은 한국 의존, 맞죠? 네, 7편 일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점유율이 높은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다르다.
중국이 63%로 물량 1위지만 한국이 척당 CGT 2배, 엔진 55%, BOR 0.07%로 실질적 기술 패권을 쥐고 있어요. 양과 질의 차이. 이걸 아는 것이 글로벌 조선 시장의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 시작이에요. 다음 시간 7편 2부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은 얼마나 견고한가, 리스크는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최근 중국이 LNG선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QCmax 27만 1000cbm급 24척을 수주했어요. 한국의 기술 해자는 안전할까요? 솔직히 한중 기술 격차는 2, 3년이고 매년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한국에는 중국이 10년 안에 따라올 수 없는 5대 경쟁력이 있습니다. 2부에서 5대 경쟁력과 5대 리스크를 솔직하게 진단합니다.